요즘 중국어 배우는 분들 정말 많죠? 그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근데 무려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그 과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억. 202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배웠거나 써본 사람이 무려 2억 명이래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2억 명이 배웠다는 사실이랑 그 사람들이 실제로 중국어를 잘 한다는 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언어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많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배우는 것과 써먹는 것 사이의 커다란 차이, 즉 학습과 사용의 격차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중국어 문장이 있어요. 바로 学过的不少,学会的不多.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제대로 익힌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학용분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배울 학, 자에 쓸, 용, 자. 배움과 쓰임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지는 바로 그 현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병목 현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나도 중국어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초급자는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고급 단계로 갈수록 수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일하거나 연구하는 전문가 수준은 정말 소수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래되고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혁신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교육 철학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결과물 중심 접근법입니다. 결과물 중심 접근법, 영어로는 POA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개발된 아주 흥미로운 교육 이론이에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자 이제부터 배워가 아니라 나 이거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실제 소통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 학용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익숙한 전통 방식, 일단 듣고 읽고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야 말하고 써보라고 하죠. 입력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른쪽 POA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단 먼저 말하고 써보게 시켜요. 결과물을 먼저 툭 던져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표현이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고 그때 필요한 것만 쏙쏙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 POA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돌아가요. 첫 번째가 유도 단계. 재미있는 과제를 줘서 이거 진짜 말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불을 지피는 거죠. 두 번째는 조성 단계.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 딱 필요한 단어나 표현 같은 연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이 연료를 가지고 멋지게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면서 배운 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순환 구조입니다. 자,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실제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신시대 구어중국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 접근법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1과를 한번 볼게요. 주제가 不一样的习惯, 그러니까 다른 습관에 대한 거예요. 이 단원 하나만 봐도 POA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수업 시작! 첫 단계는 유도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나라랑 중국의 문화습관 차이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고 과제를 던져줘요. 그럼 학생들은 막 얘기를 하려다가 올빼미족이란 말은 중국어로 뭐지? 이렇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실력 맛보기, 뉴다우샤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학습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다음 조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재가 아주 똑똑해요. 학생들이 방금 전에 답답해했던 바로 그 표현들, 예를 들면 올빼미족이나 시차 같은 단어랑 관련 대화문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결과물 단계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방금 손에 넣은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습관에 대한 보고서 발표하기 같은 최종 미션을 완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글로 술술 나오는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학습의 사이클이 완벽하게 닫히는 순간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재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걸까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학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자, 이 방법론에 신뢰를 더해주는 어벤져스급 지필진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지필진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수십 년 경력의 대선배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해외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풍부한 분들까지, 심지어 6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전공도 중문학, 역사, 철학 아주 다양해요. 이건 뭐 거의 드림팀 수준이죠. 이런 다양성이 바로 이 교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덕분에 교재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 어떤 학습자가 보더라도 이건 내 상황에 딱 맞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효과적인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현대적인 접근법의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모든 건 학생의 말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때에 알려주죠. 그리고 셋째,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고 실제 수업에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 즉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신시대 구어 중국어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 단원 구성, 연습 문제, 최종 목표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학습과 실제 사용의 완벽한 연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착착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걸 알아가는 방식, 과연 이게 언어 학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건 코딩이나 악기 연주나 디자인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복잡한 기술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이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